사람이 살다 보면요, 예측한 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요. 길 위에 느닷없는 신호들이 나타나죠.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동료를 찾아라. 무엇이 나의 결점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중요하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여러분은 활을 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양궁을 잠깐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취미로 하루 정도 이렇게 일일 체험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정말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세계 최고잖아요. 어쩜 그렇게 쐈다 하면 1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쓴 자기 성장 스타일의 소설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궁도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활을 쏘고 깨달아서 인생을 살아내고, 이것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넘나드는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되게 성공하신 분들의 그런 분들과 인터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한 곳에서 만나는, 정말 맞아요. 저는 파울로 코엘료를 되게 좋아합니다. 연금술사를 읽은 이후로 팬이 돼서 읽을 때마다 정말 하나하나 말이 다 예술이고, 이 사람의 언어가 내가 5년 동안 고민한 거 한 줄로 다 표현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에요, 파울로 코엘료는. 연금술사도 그랬고, 제가 읽었던 브리다라는 소설도 난 정말 가슴을 치면서 다 줄치면서 읽고, 지금도 너무 생생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10년 고민한 걸 깨달음의 언어로 한 줄로 표현하는 사람이, 이분이 활을 배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가 양궁을 배웠어요. 얼마나 그 깨달음이 많았을까. 그걸 얼마나 글로 쓰고 싶었겠어요. 의미 있는 삶, 자기 성장을 위한 삶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활을 쏘면서 그 과정에서 깨달은 걸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걸 소설 스타일로 쓴 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쉽게 읽혀지면서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이걸 소설로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는 전개가 됩니다. 한 이방인이 궁사로 유명한 진을 찾아옵니다. 진을 찾아왔다. 소년은 깜짝 놀라서 이방인을 쳐다봅니다. 소년이 대답해요. 이 도시에서 그분이 활을 들고 있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사람들은 그분이 목수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진을 찾아온 이유는, 진이 원래 유명한 궁사입니다. 이방인은 진에게 찾아가서 떼를 씁니다. 제발 나와 한번 같이 활을 쏴달라고요. 활을 쏘는 제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저는 바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명궁이 어디에 계신지 앞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명궁은 그럼 한번 같이 활을 쏩시다 하고, 정말 한동안 쏘지 않았던 활을 잡았습니다. 먼저 누가 쐈을까요? 이방인이 쐈습니다. 활을 팍 쏘니까 슉 하고 날아가더니 40m 멀리 떨어진 체리 열매를 관통했습니다. 자, 이제 진은 그 궁사에게 절을 하더니만 작업실 구석으로 가서 활을 가져옵니다. 자신의 활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도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사는 마을의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아 주십시오. 누군가 내 소식을 물으면 땅끝까지 나를 찾아갔었으나 뱀에 물려 이틀 만에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고 하세요. 이방인이 약속 지키겠습니다 하니 화살을 가지고 진이 나갔습니다. 1시간이나 걸어갔어요. 양쪽 절벽 사이로 커다란 강이 세차게 흐르는 낭떠러지 앞에 도착했어요.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건 유일한 건 밧줄이 닳고 해져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흔들다리였어요. 진은 불길하게 출렁거리는 다리 한가운데로 침착하게 걸어가요. 다리 밑은 천길 낭떠러지기예요. 이방인이 한 대로 화살을 시위에 걸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가슴께로 딱 내려오더니 쐈습니다. 소년과 이방인은 20m 떨어진 데서 잘 익은 복숭아를 관통한 화살을 발견했어요. 그 진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체리를 명중시켰고 나는 복숭아를 명중시켰습니다. 체리는 더 작지요. 당신은 40m 거리에서 쐈지만 나는 그 절반 거리에서 쐈습니다. 당신도 내가 방금 한 대로 할 수 있을 테니 자, 다리 한 군데로 걸어가서 나랑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방인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갈수록 겁에 질리는 거예요. 밑에는 낭떠러지지, 물은 막 세차게 흐르지, 다리는 막 흔들거리지. 빗나갔습니다. 당연히. 그 이방인에게 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실력과 좋은 자세를 갖췄습니다. 활쏘기 기술에 능통하고 활을 다룰 줄도 알지만 정신을 다스리는 법은 익히지 못했군요. 궁사가 언제나 전장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련을 시작해 곤란한 상황에도 대비하십시오. 화살을 정확하게 잘 쏘는 것과 영혼의 평정을 유지하고 쏘는 것은 매우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은 진에게 다시 한번 깊숙이 절한 뒤 어깨에 맨 기다란 가방과 활과 화살을 챙겨서 떠나갔습니다. 소녀는 어땠을까요? 이 아저씨 목숨 잡았더니 지금까지 나를 속인 거야? 이렇게 활을 잘 쏘는 이 어마어마한 도인이셨어?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대박 막 이런 거 아시죠? 대박 멋있었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은 소년에게 활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 소설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활을 가르쳐 주면서 진이 이야기합니다. 소년에게. 활을 잘 쏘고 싶으냐? 그러면 네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전에 동료를 찾아라. 좋은 동료는 어떤 사람이냐? 네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다. 동료를 찾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장점과 결점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료가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사업할 때도 통해요. 여러분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이 사업을 같이 할 파트너가 좋은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 나의 결점인지 무엇이 약점인지 알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동료가 중요하다. 활을 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활을 만든 나무처럼 유연하고 길 위의 신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라.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만나면 더 나은 기회를 포착하며 주저없이 방향을 바꿀 줄 아는 사람들 말이다. 자, 이 얘기가 정말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예측한 대로 인생이 안 흘러가요. 이럴 줄 알고 갔는데 길 위에 느닷없는 신호들이 나타나죠. 오늘 우산 안 갖고 나왔는데 비 오잖아요. 그 길로 갈 줄 알았는데 거기 공사 중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지표가 없어졌잖아요. 시계탑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야, 그 시계탑 10년 전에 사라졌어. 사람은 이미 알고 떠난 길이 아닌 길 위에서 만나는 신호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길 위에서 만난 신호들을 같이 이해하고 얘기 나누고 그것에 대한 위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료를 만나라고요. 그런 사람이 궁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책은 어찌 보면요. 활을 얘기하는데 활이 아니고 사실은 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이 나옵니다. 활. 화살은 언젠가 네 손을 떠난다. 표적은 멀리 있다. 그러나 하지만 활은 네가 늘 곁에 두고 있을 테니 활을 관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그럼 활이 뭘까요? 활은 네 팔의 일부이자 사유의 연장이 돼야 된다. 활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활이 있잖아요. 화살은 언젠가 뛰어나. 표적은 네 바깥에 있어. 근데 활은 너와 붙어 있지. 결국 뭐냐면 이 활을 잘 관리해서 이게 네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관리하라는 거예요. 활이. 저는 이거 읽으면서 어떤 생각, 나한테 활은 뭐지? 그러니까 계속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한 거예요. 나한테 화살은 뭐지? 나한테 활은 뭐지? 그러니까 나한테 활은 뭐냐 하면요. 활은 강의 같아요. 강의가 나한테 활인 거예요. 저 강의한 지 30년 됐잖아요. 이제 내 몸의 일부입니다. 처음에는 강의한다라는 걸 내 직업으로 생각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이게 난 거예요. 강의라는 직업이 처음에 생소하죠. 근데 이 직업이 내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화살이에요. 화살은 뭐냐? 의도다. 의도는 명확하고 올곧고 균형 잡혀 있어야 된다. 한 번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 화살은 뭘까요? 나의 의도입니다. 내가 목표한 곳에 나의 의도를 쏘아 올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 내가 가야 되는 목적지를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 다만 너는 표적 앞에 서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거리를 좁혀야 된다. 표적이 화살 끝에 아주 가까이 닿은 듯 느껴질 때 비로소 활시위를 놓아야 된다. 아, 이게 또 명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표적이 뭐예요? 나의 목표예요. 나의 목표.
표적을 잘 맞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표적이 내 가까이 있으면 되게 잘 맞추겠죠. 그러니까 표적이 멀리 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만 표적이 바로 앞에 있으면 딱 맞출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모든 표적을 다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적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되는 거죠. 표적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표적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궁 선수들과 우리와 표적이 똑같이 멀게 느껴질까요? 여러분 만약에 처음 양궁 배우러 가봐요. 장난에 저걸 쏜다고? 여러분 20m가 얼마나 먼지 아세요? 우리 구슬치기 안 해봤어요? 여기 있는 것도 못 맞추는데? 근데 여러분 양궁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이 아마 굉장히 가까이 와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알고 있고 정확히 하도 많이 연습해서요. 하도 많이 연습했어요. 저희 세대 양궁 선수 열광했던 선수가 김순영 선수입니다. 청주 출신이죠. 양궁 5관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같은 청주 출신이니까 가끔 만났었거든요. 같이 칼국수를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5관왕을 해?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쏴? 그 쏘는 비법이 있어요? 그때는 칼국수 먹으면서 김치 먹으면서 이래요. 그냥 쏴요. 너무 웃겨서 그냥 쏜다고? 네. 그냥 쏴요. 바람 부는 날에도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태풍이 부는 날도 날씨 탓하고 연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날씨도 맨날 연습을 해서 그냥 바람을 읽는 게 아니고 몸이 바람을 저절로 읽고 진짜 그냥 쏘는 거예요. 이 계산도 안 하는 거예요. 계산은 이전에 누가 했어요? 내 몸이 고생하면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계산 안 해도 되는 거죠. 표적이 가까이 와 있다는 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게 마음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활을 잘 쏘려면 또 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세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자세를 이야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요. 활과 화살과 표적 이걸 다 이해하고 났다면 이제는 드디어 활 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활 쏘는 법을 먼저 배우네요. 활과 화살과 표적을 이해하기 전에. 그게 문제였네요.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활과 화살과 표적 사실 이해해야 됩니다. 내 의도가 좋은 것이었는지, 그리고 내 표적, 내 목표는 잘 잡혀 있는지, 그리고 목표가 되게 가까이 올 정도로 내가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 먼저 점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활 쏘는 법을 드립다 배우기 전에, 그죠? 자, 활 쏘는 방법에서는 이제 자세 부분부터 쭉 나오기 시작합니다. 활을 쏘는 13개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 13개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마치 내가 목표를 정하고 뭔가 꿈을 이루는 단계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대입해 보면서 단계별로 코칭받는다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힐링 동시에 다 되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던 부분입니다. 자, 동작은 동사가 형태를 갖춘 것이다. 다시 말해 행동은 겉으로 표현된 생각이다. 사소한 동작이 자신을 드러내므로 모든 것을 가다듬고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직관이 될 때까지 기술을 연마해야 한다. 많은 연습을 거치고 나면 필요한 동작을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아도 동작은 우리 존재의 일부가 된다. 하지만 이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습과 반복이 필수다.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면 언제든 또다시 반복하고 연습해라. 궁사는 목표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화살을 수없이 날려보낸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같은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해야 활과 자세, 활 시위, 표적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숱한 훈련 끝에 마침내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온다. 그때부터 궁사는 스스로 자신의 활과 화살, 표적이 된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는 인생 다 궁사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활을 왜 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천 번 잘못 쏴봐야 잘못 쐈구나, 다시 쏴야지 하면서 나의 의도도 가다듬게 되죠. 세상 사는 의도도 내가 왜 살지? 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는 화살, 의도도
가다듬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표적,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이 목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바꿀 것인지, 그렇게 멀게만 느껴지던 목표가 어느덧 가까이 와 있는 그런 엄청난 희열, 이거 다 어때요? 다 우리 인생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연습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의 명궁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자, 파울로 코엘료는 활을 쏘는 모든 세부적인 디테일한 과정에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소설로 써서 그가 깨달은 걸 우리도 동시에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던져줬습니다. 짧지만 되게 좋은 감명 깊은 책이었습니다. 인생을 멋지게 쏘아 올릴 수 있는 명궁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모든 과정을 다시 한번 반추하고 가다듬어 볼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아처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작가이시죠. 이 아처를 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인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도서 나눔 이벤트에서 여러분에게 10권의 도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처를 쓴 작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오늘의 북요약본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